자, 계산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뭘로 갑니까? 일단 시황 얘기고 이번 시황. 주 금주 이제 시황 얘기고 다만 이제 약간의 미묘한 변화가 지난 금요일에 있었죠. 특히나 이제 뭐죠? 종가 무렵에 뭐 이제 ETF의 편입이 있으면서 그동안 완전히 누워 있었던 2차 전지 뭐 이런 쪽이 좀 반등을 했고 구성 종목의 변경, 뭐 네네 그런 것들이 편출입이 있었죠. 편출입이 있으면서 SKIET는 들어왔고 네, 뭐 10% 넘게 또 상승을 했었고요. 뭐 막판에 그런 좀 변동성이 좀 있으면서 2차 전지에 대한 단기적인 수급 그리고 단기적인 투자 심리 이런 것이 좀 올라온 상황이었는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이번 주는 이제 FOMC에 대한 이벤트가 또 있잖아요. 이제 네. 테이퍼링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시켜 줄 것이냐. 뭐 저는 뭐 큰 뭐 저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그 FOMC라는 게 또 버티고 있다 보니까 시장은 이렇게 또 반도체만 빼고 또 움직이는 시장이고 하다 보니까 지수에 대해서는 좀 기대치가 높지는 않다. 하지만 지금 오래간만에 고밸류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는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번외 얘기지만 코스피가 항상 어디 갇혀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그 박스피라는 표현 많이 쓰죠. 그렇죠. 네, 박스피의 이유는 수급적인 요인 중에 가장 포인트는 ELS입니다. 그렇죠. 네, ELS 때문에 오르면은 자꾸 물량이 나오고 네. 떨어지면은 사들어오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 구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ELS의 구조, 그렇죠. ELS의 이게 구조와 그러니까 올라가면 조금씩 계속 팔고 떨어지면 계속 사고 뭐 이런 이제 구조에 있다 구조가 보니까 예. ETF도 마찬가지긴 한데 ETF도 비슷한 거죠. 예.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무거웠는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 뭔가를 돌파해 버리면은 확 바뀌어 버린다는 거. 그렇죠. 그때 이제 삼성전자 5만 원, 6만 원을 넘지 못하고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번 뚫고 올라가 버리니까 뭐 9만 원 위에 확 찍고 가버리. 뭐 물론 지금 이제 누워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계속 압력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리거가 과연 무엇이 될 것인가. 네, 그렇죠. 그리고 S&P 500 지수도 이제 최고치는 경신을 했습니다. 미국 네. 기준으로. 하지만 이렇게 중소형주가 더 강했던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볼 수가 있어서 러셀 2000.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는 그냥 뭐 딱 그런 정도 움직이지 않을까. 네. 그럼 미국의 러셀 2000이라고 하면 약간 그래도 뭐 말씀하신 중소 스몰캡이죠. 네. 스몰캡인데 네. 그거에 이제 뭐 이런 그 이머징 시장들 네. 또뭐 영향을 좀 줄 거예요. 지금 뭐 저기 NDF가 환율이 조금 올라가는 것 같기 부담이 조금 될 수는 그거야 뭐 있겠습니다. 하루에 5원 뛰고 5원 네. 내려가고 그러니까 오늘 NDF 뭐 5원 뛰었는데 뭐 이거야 뭐. 어쨌든 많이 빠졌던 BBIG에 갇혀 있었던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한숨을 좀 돌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는 글로벌 달러가 생각이 들어서. 강했는데 네. 글로벌 달러 자체로 이슈가 있어서 강했느냐. 만약에 뭐 금리 인상 이슈다. 그러면 채권 시장도 같이 반응했고 네. 미국의 국채 시장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뛰면서 달러가 같이 올라갔으면은 또 밀리겠구나 이런 건데 달러 강세가 유로화 때문에 네. 밀려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유럽이 반대적인 그런 개념으로 ECB가 그냥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니까 유로화가 주저앉으면서 달러가 밀려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금리가 훅 떨어졌잖아요. 지금 네, 1.4까지 4대까지 좀 1.45.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역시 고밸류 종목들. 그래서 이번 주는 많이 빠진 고밸류 종목들. 여러분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고민하고 계셨던 2차 전지, 뭐 바이오, 뭐 이런 쪽에서의 어떤 기술적 반등이 됐던 그냥 뭐 수급이 매도가 없는 상황에서 매수가 조금 이제 스며들다 보니까 나오는 게 됐든 간에 어쨌든 반응은 좀 있을 것 같고 네. 어쨌든 그 FOMC의 이후까지 연속성이 나오는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한 월화수 뭐 목요일 정도까지는 한번 좀 거기서 이제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하든 아니면 단기로 이쪽으로 들어가든 판단을 하시면 될 정도의 작은 움직임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제목을 좀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뭘 줬죠? 뭐 딱 그런 정도라고 좀 줘봤습니다. 뭐 딱? 딱 그런 정도 이제 뭐 움직인다. 딱 그런 네. 정도. 네. 그리고 이제 지속성이라기보다는 약간 수치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다지 뭐 이렇게 하면 뭐 됩니까? 일시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지금은 이 테이퍼링이라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뭐 이 테이퍼링이라는 이슈가 제가 그랬잖아요. 만성 질환이라고 언제 또 고통을 주면서 시장을 또 이렇게 이렇게 붙잡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인플레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인플레의 속도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에서 나오는 이제
고밸류 종목들의 반등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속 게임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뭐 시클리컬은 스톱이고 경기 민감주 누워 있어 낙폭 과대가 움직이는 뭐 강한 순환매 시장이다. 뭐 이렇게 뭐 그냥 일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쪽 저쪽이 시속 게임이 보이는 양상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너무 오랫동안의 고통을 줬던 이제 그런 섹터에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단기적인 것들을 노려보신다면 저는 뭐 2차 전지나 바이오나 다 괜찮을 것 같고 이쪽에서 너무 고통스럽게 오랫동안 머물러 계셨던 분들은 만약에 매수 가격까지 안 오는 상황이 있더라도 지금 만약에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준다면 조금 이제 현금을 확보하는 그쪽에서의 비중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큰 흐름에서는 어쨌든 코로나 상황 이후를 바라보는 이런 경기 민감 소비재 쪽이 지속적으로 강세.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이 되는 부분은 자동차잖아요. 네. 이런 쪽이 긴 흐름에서는 뭐 이렇게 이거를 좀 쥐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랫동안 좀 숨 죽였었던 이제 2차 전지 자동차랑 연관성을 좀 지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바이오 같은 이런 수급적인 어떤 마디가 있는 그리고 그 마디를 딛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이제 바이오 쪽도 좀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다만 언제까지 이번 주 한 수목 정도까지는 그 연속성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어쨌든 뭐 기대가 크진 않습니다만 낙폭이 커서 나오는 그런 반등이기 때문에 매도도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작은 매수세가 들어간다면 반응도 좀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바이오와 2차 전지 그리고 뭐 수소 뭐 이런 쪽까지도 조금 연관지어서 이번 주는 좀 관심을 좀 지으셔도 좀 되지 않을까. 하지만 관심을 지운다고요? 관심을 갖고 계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테이퍼링이라는 이슈는 지속적인 통증을 유발할 거기 때문에 이제 테이퍼링은 생각하지 말자 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또 이쪽 이 고밸류 쪽이 약해지면은 테이퍼링을 타고 또 이제 경기 민감주가 또 단기적인 강세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데일리로 봤을 때는 어쨌든 고밸류 종목들 많이 빠졌던 고밸류 종목들의 강세를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뭔데요? 종목은 거의 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다 가지고 좀 나왔고요. 뭐 SKC, 코스모 신소재, 뭐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휴대폰 관련돼서 이제 FPCB 또 얘기가 있고 반도체 관련 FPCB 얘기가 또 주말 사이에 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또 대덕전자 정도 하나 더 끼워서 좀 넣어봤고요. 오늘은 좀 반등세가 좀 이렇게 나올 수 있을 만한 2차 전지 대표적으로 관련된 종목들 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 중에서는 대주전자 재료 한번 좀 탄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화면 보여주시면 됩니다. 대주전자, SKC, 대덕전자, 코스모 신소재, 대주전자 재료 중에서 오늘 대주전자 재료 아까 누가 했는데 김영 매니저 했던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그럼 피해가 뭐 그래 겹치면 겹쳐서? 뭐, 좋을 수도 있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차피 선택한 건데 뭐. 네, 계산 준비 두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뭐 눈길 가는 수소 이렇게 정해 주셨는데 수소 얘기 앞에 좀 많이 나왔네요. 네. 저도 지난주 목요일 방송 때 이제 원전 다음은 수소가 아닐까라고 이제 미국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관심사는 맞았는데 종목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날 좀 보니까 이제 자동차의 연료 전지나 자동차의 이제 수소 부품으로 들어가는 종목들은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나타냈었고 그 이면을 좀 바라보니까 현대차, SK, 포스코, 효성 이렇게 좀 4개 기업이 이제 수소기업 협의체를 이제 만들면서 이제 40조 민간 주도의 그런 좀 투자 전망이 좀 나오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확 살아났던 이런 것들이 좀 힘이 됐던 것 같고요. 일단 수소 쪽을 본다 그러면 미국은 이제 그린 수소가 이제 핵심이고 수소 자동차라기보다는 이제 뭐 선박이나 항공기나 뭐 하나의 이제 산업 단지를 돌릴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큰 발전 시설 뭐 이렇게 좀 접근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제 3가지 분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소 전기차 분야가 있고 네. 인프라 분야가 있고 연료 전지 분야가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전기차와 연료 전지를 수소 전기차와 이제 수소 연료 전지를 이렇게 붙여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자동차와 인프라 이렇게 좀 이렇게 쉽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롯데와 GS, 두산, 코롱 이런 쪽에서도 이제 밸류 체인을 형성할 그럴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케미칼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네. 그런 기업들. 왜냐하면 이제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심은 이제 제가 부생수소. 부생수소가 핵심이죠. 그러니까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탄소를
그러니까 탄소를 발생시키면서 뭔가를 태워서 만든다. 뭐 화력 발전을 이용한 전기로 뭐 분해를 해갖고 수소를 만든다. 의미 없잖아요. 어불성설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생 수소 뭔가를 하기 위해서 화학적으로 이제 부수적으로 생겨나는 수소를 가지고 그 인프라를 이용해서 이제 액화를 하고 그걸 다시 기화를 하고 요게 좀 핵심으로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산물, 물을 분해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거고 미국도 지금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쪽에 이런 좀 낮잖아요. 효율성이 좀 낮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전기 분해를 해서 수소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항공기 또 뭐 저기 선박 그리고 산업단지 이런 걸 좀 돌릴 수 있는 큰 동력원으로 삼겠다라는 이제 취지의 그런 예산이 좀 형성이 좀 되는 거다 보니까 그린 수소라는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 수소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런 이제 그러니까 뭐 분해하는 이제 염화를 좀 분해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 뭐 암모니아나 뭐 이런 것들을 분해하면서 나오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인프라에 적용을 하는 그런 그린 수소가 이제 일차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이 기존에 이제 이런 인프라를 이용해서 수소의 뭐 충전소나 이런 것들에 좀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한국에서는 좀 차이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료전지 쪽은 이제 내연기관하고 거의 비슷한 엔진하고 비슷한 이제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네. 자동차뿐 아니라 이제 현대차 그룹이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런 이제 모빌리티에 다 들어가는 거죠. 이제 드론에도 좀 들어가는 거고 크게 봤을 때는 이제 항공기까지도 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연료전지 특히 이제 연료 스태킹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핵심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 발생과 함께 이제 충전소 또 저장 공급 뭐 이런 인프라를 하나로 보시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나온 부생 수소를 가지고 액화를 하고 기화를 하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산업 영역을 가져가는 이제 이런 쪽을 또 하나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좀 충전소가 좀 중심으로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향후에 좀 관심이 늘어나고 또 이제 예산이 책정되는 게 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원전 다음에 수소 쪽이 6월 남은 그런 기간에는 조금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목요일에는 뭐 일진다이아 또 뭐 효성 첨단 소재, 두산 퓨얼셀 뭐 이런 쪽을 좀 말씀을 좀 드렸다면 이제는 조금 작은 종목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종목으로 봤을 때는 이제 S퓨얼셀 좀 반응이 S퓨얼셀. 좀 잘 나왔고요. 우리 일발장전에서도 좀 다뤘었던 종목들이죠. 뭐 생코나 미코 뭐 이런 종목들도 이제 수소와 관계된 이제 그런 좀 마이크로한 그런 종목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수소의 이 파이프라인에 뭐 수소뿐만 아니라 파이프에 이런 밸브를 하고 있는 디케이락 같은 종목도 만약에 미국의 수소 산업이 커져 간다 그러면 어떤 좀 뭐 수출이 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목요일은 좀 방향성을 좀 보여드리는 그런 멘트였다면 오늘은 좀 작은 종목 중에서 지금 가격적인 좀 매력도 있고 또 수소에 대한 실체도 있고 매출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종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핀셋 전략이군요. 그렇죠. 네, 종목으로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집중도는 종목들. 네 개 다 비슷하다고 볼 수 약간 있겠는데, 중소형주 S퓨얼셀이 그래도 좀 큰 거고. 좀 S퓨얼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퓨얼셀. 네. 자, 이제 개장이 바짝 다가왔습니다. 1분 채 안 남았는데 뭐 호가는 지금 일단은 플러스 쪽을 네.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있고 뭐 나온 재료 중에 눈에 띄는 건 개별 재료는 뭐 SK텔레콤이 이제 3D 영상 제작사 비브 스튜디오에 지분 투자한 소식이 나왔고 그다음에 아시아나 항공이 16개월 만에 사이판행 여객기를 띄운다 이 소식도 있고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포스트 코로나라고 제가 이제 그렇죠. 강조했지만 오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 이겨냅시다로 시장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후에 다시 들어갑니다.